아, 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 우리 3학년에서 제일 잘생긴 선배 둘과 같이 하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거 네. 도우쌤이 시끄러가지고 스쿼트 자, 찍는 영상이에요. 자, 오케이. 잠깐 우리 오늘 수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인도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화면 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소개 잠깐 할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턱만 보이는 이 누구죠 이름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Hiso.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지나갔던 누구죠? 이 네. 대한민국의 제일 미남 김진우입니다. 네. 살려줘 잠깐만. 자, 얘들아,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 참고로. 네, 알고 계세요. 예? 예? 자, 슬라이드 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스파게티 매기를 미팅합니다. 자, 가자. 네, 역사 한방. 인도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 이제 불교 문화 관련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우리 인도에서 현재 사용하는 지폐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요. 인도 1000루피, 인도는 루피를 사용하거든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일단은 이거 화폐고요. 요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인도 국기가 있습니다. 인도 국기 가운데 뭐가 있죠? 뭘 것 같아요? 네. 여러 논란이 있는데, 화폐에 있는 이거를 딱 떼어놔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사자가 있고요. 사자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수레바퀴가 있고 이게 또 어디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도 노란색, 흰색, 초록색 있는데 선생님 카레 색깔 세 개인가요? 노란 카레, 흰 카레, 초록 카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인도의 나름대로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네, 인도에 요런 네, 기념물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썼다. 그리고 여기다가 화폐에다 갖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도 불교를 증진시켰던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의 그 관련 건물에 있는 석주, 즉 돌 기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불교, 그다음에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네. 자, 여러분, 네, 이제 불교가 왜 시작됐는지 카스트에서부터 좀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카스트 다 기억나죠? 네, 우리 브라만,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수라까지 이어지는 이 카스트 계급들이 있는데 이 계급들로 인해서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모순들,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불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6세기 정도가 되면요, 우리 시다르타, 헛가몬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인도에는요, 4대 불교 성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석고사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드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부다가야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앞에 부다는 붓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가야는 가야입니다. 자, 선생님, 부다가야라 그러면 도시가 있는 거 알겠는데, 가야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로 연결이 되죠. 자, 우리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그 밑에 가야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이름이 왜 이래요? 왜 인도랑 우리 가야랑 같아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 원래 가라라는 명칭이었는데, 가락이 됐고, 이게 나중에 가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 가야라는 국명에서 이 불교의 색채를 또 느낄 수 있다라는 독특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좀 연구 소재긴 한데, 왜 이런 이름을 떠왔는지. 하여튼 불교의 영향이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가야라는 나라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불교 왜 등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게 떠오르죠. 네, 여러분 스님 아니고요. 우리 홍석천, 방송 홍석천 씨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뭐야? 스님의 내구조, 내구조지? 네. 자, 여러분 부처님 내구조,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여러분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불교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성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개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불교는 어떤 거를 탐구하고 어떤 걸 극복하자라는 종교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에 빠져 있대요.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죠, 결과. 고통이란 결과. 이 고통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뭘까요? 바로 집착,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거죠. 뭐에 대한 집착일까요? 뭐 그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늘어나는 주름살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나 늘 젊고 싶은데 뭐 이런 집착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 연인과 헤어진 친구라 그러면 연인과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집착인데 그러지 못할 때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집착 때문에 고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고통이 발생하는 걸 없애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이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도성제라는 겁니다. 도성제. 자, 여러분 뭐냐면 이 고통이 도성제고요. 집착이 집성제입니다.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도성제예요. 일종의 도를 닦는 거죠. 뭐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행동 뭐 이런 거를 도성제라고 합니다. 이 도성제를 통해서 이 집착을 끊어내버리면 모든 고통이 멸했어요. 멸한 멸성제에 이른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 멸성제에 이르게 되면요, 인간은요, 기존의 이 고통인 번뇌를 없애고요. 번뇌, 비읍, 니은, 번뇌를 없애고, 윤회에 더 이상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건 뭐냐면요, 전생이란 말 들어봤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전생에 했었던 업보, 전생에 내가 착한 짓을 하면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요.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낮은 계급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윤회, 이 인도의 윤회 사상인데, 네, 이런 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해탈 상태에 넘어간다는 거죠. 보통 번뇌와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즉 멸성제의 상태에 이르고 이 해탈 상태에 이른 사람은 우리가 깨달은 자, 부처 또는 붓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거를 추구한 게 불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채우시고요. 네, 여러분 이 불교가 왜 등장했냐면요.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모든 게 다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무슨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존의 카스트 제도는요. 우리 브라만 또는 크샤트리아 계층의 그 밑에 있는 바이샤나 수드라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불가촉 천민 같은 계층을 굉장히 탄압을 하고 비난을 탄압을 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크샤트리아 계층이나 그 밑에 있는 바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이런 자성제를 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등과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 물론 계급이 평등하다, 돈이 평등하다, 재산이 평등하다 이게 아니가요. 아니라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거고요. 자비,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자비를 추구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자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불교가 강조했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층을 중심으로 이 불교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평등을 강조했는데 수도라나 불가촉점이는 이 불교를 지지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지지했죠. 근데 아무래도 불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인식, 생각, 공부를 해야 깨달음으로 좀 넘어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공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또 문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 즉 수두라 이하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애초에 세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되고요. 주체의 세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수레바퀴죠? 법륜의 수레바퀴, 즉 불교의 도, 팔정도의 수레바퀴, 깨달음의 수레바퀴라고 하면 되고요. 불교님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연꽃 있습니다. 요거 다음 보시고요. 애기 귀엽죠? 자, 여러분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도에 어떤 왕조가 등장하고 이 왕조들이 이 불교를 어떻게 키워나갔는지를 한번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 이게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지금 여러분 뭐가 PP가 망했네요. 자, 여러분.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여러분, 마우리아라는 이름은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그 유적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뭘까? 꼬리를 돌돌 말고 있어요. 뱀이 아니라요. 이게, 선생님, 새가 있는데, 암모나이트예요. 새가 있는데 달팽이요.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공작새입니다. 공작새. 꼬리를 말고 있는 공작새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마우리아 왕조 수도가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공작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공작, 이쁘죠? 이 공작을 가리키는 말이 마우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피콕, 공작이 나라의 이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우리 찬드라 굽타라는 왕입니다. 찬드라 굽타. 이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인더스 강부터 겐지스 강 유역까지 점점 이렇게 영토를 벌려서 이렇게 넓은 북인도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를 통일했던 위대한 왕, 찬드라 굽타, 그 다음에 아소카 왕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찬드라 굽타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우리 과제 때도 했지만 최근에 인도에서 찬드라얀이라는 찬드라얀 3호라는 이제 그런 비행체를 우주로 보냈죠. 달의 남극 지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찬드라는 이 그 탈 것, 뭐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레바퀴 이런 거 중요하니까. 부타는 보호자, 야는 뭐 달,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찬드라부터의 손자가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인데 아소카 왕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마우리아 왕조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게 넓혔고 불교, 특히 무슨 불교? 네, 상좌부 불교라는 거를 굉장히 넓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영토를 넓히는 이제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도로망. 여러분 이런 곳곳을 공격하고 정복을 하고 이제 영토를 넓히라 그러면 도로망을 잘 닦아야 돼요. 수레바퀴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로망 정비하고요. 전국의 관리를 파견해서 국가의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지역까지 연결되는 교역을 활발하게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소카 왕이요. 나중에 여러분 참드레입니다. 현타가 온 거예요. 예.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죽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말년에 불교에 기일을 해가지고요. 예. 많은 불교 탑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에 아소카 왕실에 발전했던 불교를 우리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 스리랑카라는 지역 공부했었죠. 우리 인도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있는 섬 여기가 이제 지금도 불교로 유명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불교가 유명하냐면 상자부 불교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호승 불교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아스카 왕시기 마우리아 왕조 시기의 불교가 바로 요걸 상징합니다. 불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승, 하나는 대승. 호승을 상주하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자, 승은 수레바퀴라는 뜻이고요. 소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승은 수레바퀴라는 뜻이고요. 대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승, 그러니까 이건 작은 바퀴죠. 바퀴가 작으면 여러분 여러 명을 태울 수 있을까요? 조금밖에 못 태울까요? 바퀴가 작아 그러면 차가 요만할 거 아니야. 근데 바퀴가 있다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크죠. 네, 그래서 소승은 나만 깨달아. 좀 이건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긴 한데 되게 단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나만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내가 깨달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해줘. 그래서 다 같이 열반하자 이거고요. 소승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깨달음에 집중하자. 이게 바로 소승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당시의 불교는 아직 나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우리아 왕조 때는 소승불교가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아스카 왕의 아들이 마인드라라는 친구였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여러분 마인드라 자동차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마인드라라는 친구가 이 인도 여기서 북인도 지역에서 스리랑카 지역으로 불교를 접하기 위해서 파견이 돼서 이 스리랑카는 그때 전달받은 상좌부 불교가 아직도 국가의 중요한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스님이 엄청 많아요. 네. 자, 여러분, 네, 이 내용까지 본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쿠샨 왕조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마우리아 왕조에 비해서 지금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축소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또는 여기 푸르샤프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아소카 왕 죽음 이후에 인도가 여러 왕국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북쪽 지역, 여기가 여러분 이란 지역이죠.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 여기서 유목민들이 또 내려와요. 우리 예전에 아리아인들이 내려왔던 것처럼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쿠샨이라는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마우리아 왕조보다는 좀 작죠. 네. 그래서 이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이 서아시아 지역까지 있는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개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중개 무역을 하게 되고요. 점점 이 쿠샨 왕조는 발전하게 돼서 나중에 우리 대표적인 왕, 우리 한 명씩 알아야겠죠? 마우리아 같은 경우는 아수카와 이 쿠시아 왕조 같은 경우는 카니슈카 왕,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니슈카 왕 때 굉장히 전성기를 밟게 되고요. 또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는 여러분 대승불교가 이제 별교가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네, 여기 발전하면서 쿠시아왕조 이제 올라가는데 북쪽 지역에서 역시 이 페르시아 애들이 다시 세력을 떨치면서 쿠시아왕조를 정복하면서 점점 힘이 약화되고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 대승불교가 이 중국 쪽,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건너가서 아시아 지역에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예요. 사찰에 가시면 스님들이 신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죠. 혼자만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막 도를 탐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밑에 간다라 양식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될 겁니다. 이 간다라 양식이 뭐냐면 요건데 쿠션 왕제 모습이죠. 마우리아 왕조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 같은 경우는 스탈리프라, 여기 겐지스 강교역 이렇게 내려왔고요.
쿠샤낭조는 나중에 이 지역을 다 뺏기고 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 푸르샤쿠라가 수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간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다라. 이 푸르샤쿠라 조금 위쪽 지역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간다라 양식 또는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명칭만 좀 익혀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저불교, 대승불교 이해돼요? 네. 이 고집세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혼자만 해탈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대승불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자비와 구세를 통해서 해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간다라 양식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요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요. 저쪽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앞서서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우리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해가지고 대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알렉산더와 같은 그리스 사람들, 서구 사람들의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이 이 조각상을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요게 바로 이 지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교식 표현을 나타내게 돼요. 이런 조각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서구인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조각상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여러분 기존 불교도요. 기본적으로 조각상을 남긴다는 거는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양사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딱히 불상 같은 거를 제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이런 헬레니즘 미술, 인간 중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대승불교, 이 쿠샤낭도 저쪽 간다라 지역에서 이런 불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상의 외모가 어때요? 서구식이죠. 왜냐면 이 서양, 알렉산더, 그리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달까요? 우리나라에는 이 간다라 형식의 문화가 없을까? 네, 뭐 우리나라에 이런 거 들어왔고요. 네, 부처의 발자국이랍니다. 재밌죠? 불교의 전파, 네. 알렉산더의 컨퀘스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간다라 지역에 영향을 줬고요. 이 간다라 지역을 한 이 불상들이 중국을 거쳐서 도낭이라는 곳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석굴암 보시면요. 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석굴암과 관련된 영상은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인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성제를 중심으로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고 윤회를 끊어내고 가는 게 바로 불교의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교가 창제를 했고 이 불교가 창제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브라만교, 베다교, 브라만을 배척하고 크샤트리아랑 바이샤를 중심으로 평등과 자비를 강조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불교는요. 상자부 불교의 시대,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시대까지 갑니다. 우리 상자부 불교의 시대, 즉 소승불교의 시대는요. 우리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고요. 마우리아 왕조 하면 우리 아소카 왕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그 다음에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요. 우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쿠샨 왕조가 있고요.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북쪽이 마침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대승불교의 간다라 불상이 중국과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 모든 대중이 다 같이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걸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우리 소승불교, 상자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있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숙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따로 퀴즈는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건 뭘 준비해 오시면 되냐면 미리 드렸던 학습이 있죠. 여기서 부처님의 뇌 구조도를 한번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3번. 네. 여러분에게는 부처와 같은 고민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여기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